스토킹 행위와 구애 행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역형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법이 정비가 됐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일부 살인사건에서 전조적인 행위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서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 스토킹 행위라는 게 어떻게 유래돼서 얼만큼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용어는 원래 스토크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포식동물이 약한 먹잇감이 되는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위협하고 목숨을 뺏는 그런 전조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스토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구애는 사랑을 얻기 위한 행위로, 사랑이라는 건 일단 상대방의 동의가 꼭 필요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 서로 간의 의견의 합치를 보고 구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냥감으로 먹잇감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행위만 일방적으로 할 때 그 행위는 더 이상 구애 행위는 아닌 거죠. 상대방을 공포로 몰아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약탈할 수도 있는 그런 전조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와 구애 행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스토커의 특징이 있다면 한국형 스토킹 처벌법의 특징과 굉장히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제재하는 스토킹 행위로 밝혀진 사건들은 크게 나누어 보자면 연인 간의 폭력을 포섭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사실은 연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스토킹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에게 올라가서 계속 근거 없는 소음 호소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취급이 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연인 간의 폭력을 제재하는 그런 협소한 의미의 스토킹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법률은 훨씬 더 포괄적인 사건들, 포괄적인 스토킹 행위들을 제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되고 나서 사건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고가 안 되던 사건까지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1년에 1만 5천 건, 적어도 한 2만 건 정도는 피크 정도를 이룬 이후에 아마 그 다음에서야 스토킹에 대해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토킹 행위는 법이 처벌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입법은 됐지만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제일 크게 고통을 받는 건 공포예요. 공포가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면 일반화된 불안 장애 같은 게 생깁니다. 일반화된 불안 장애나 관련된 공포 반응들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트라우마가 돼서 원래의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기는 일단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장애들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처방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큐트한 증상이 사라지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움에 대처를 잘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십수년을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드디어 입법이 됐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하다 보니까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고소를 취하해라.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재차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서 결국은 고소했던 걸 취하하는 경우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 개정을 하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검사가 스토킹의 정도를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역형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법이 정비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를 막아보자고 입법한 것의 취지를 살리려면 스토킹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